자, 그러면 이제 좀 시작해 볼까요? 음,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2022년 겨울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2022년도 겨울이면 지금 24년도 고1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 증세를 보인 거네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 증세를 보였고 2023년 1월부터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2023년도 2학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급격히 등교 거부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오는 그 케이스들이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도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근데 지금 이런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교 거부가 시작되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등교 거부를 시작해서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는 케이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이 A, B, A 이렇게 성적을 평가받아야 되는 학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시험을 본다 하지만 그게 고등학교 가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나 또 이런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중학교 성적을 입력해라 이러면 중학교 1학년 성적을 입력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언젠가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로 탐색 학년이라고 그래서 1학년 동안 충분히 너희들 진로 탐색해 이래서 공식적으로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봐서 그것을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보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충분히 중학교 1학년 때는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갑자기 돼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는 성적 관리해야 돼라고 하는 그 주위의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압력을 받기 시작하냐? 부모들한테도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또 사교육 학원에서도 압력이 들어오죠. 이제 성적 관리 잘해야 돼. 삐 하나 있어도 자사고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죠. 학교는 중학교 2학년 교과 과정을 보면 학교에서의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는 수능 영어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영문법이 사실은 수능 영문법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에 비해서 문법 측면이 많이 어려워지고 어휘도 많이 어려워지죠.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수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학교 2학년 수학이 수능 고등학교 미적분까지 가는데 모든 거의 기본이 바로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역사라는 과목도 들어오고 아이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학습적인 부담을.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을 한다. 이러면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일단 학습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학습적인 부담을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니네 수행평가 하나도 놓치지 마라. 고등학교 가는데 이거 생기부에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이야기했죠. 공부는 어려워졌어요. 해야 될 공부 양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고 이 아이들을 좀 학업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좀 이완시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얘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느끼는 2학년 올라가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공포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공부를 망치면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중학교 2학년 공부에서 B 하나 나오면 인생 다 망친 것 같은 이런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움, 두려움에 막 휩싸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우울 증세를 보이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초가 될 수도 있고 겨울방학 때 2학년을 마치고 나면 성적이 나왔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아이들을 좀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제 본격적으로 등교 거부가 시작이 됩니다. 왜 3학년 2학기 때 등교 거부가 시작이 됐을까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죠.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가 되면 성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학교 어디 있을 건지, 비평준화 지역은 뭐 성적대로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되는 거고,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다 챙겨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뭐 좋은 고등학교는 몰릴지도 모르니까 뭐 2순위는 뭐를 써야 되고, 이런 어떤 학교의 어떤 분위기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놓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 지금 올라온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케이스 지금 두 번째 올라온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케이스 네 번째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케이스 다섯 번째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케이스 여섯 번째가 특이하게도 지금 20살 청년입니다. 케이스 일곱 번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자, 제 사무실에 오는 아이들의 전체적인 통계 상황을 놓고 보면 고등학교 1학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근데 중학교 1학년 뜨문뜨문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뜨문뜨문 있거나 초등학교 6학년 뜨문뜨문 있거나 더 내려가서 초등학교 더 저학년 뜨문뜨문 있거나 이 케이스들은 대다수가 저희 사무실 통계입니다. 다 그렇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 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통계치가 뭐를 가르치고 있냐면 중학교 1학년 그 밑에는 대다수가 다 부모와의 문제입니다. 학업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 폭력에 노출됐던 아이들, 극심하게 누군가로부터 매를 맞았거나 극심하게 왕따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상실의 아픔이 있거나 굉장히 친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외톨이의 경험이 있거나 이런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은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등교 거부하고 집 밖을 탈출해서 나가고 이럽니다.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러는 아이들,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러는 아이들은 엄마와의 극심한 갈등 또는 엄마의 극심한 불안에 따른 강박장애, 그래서 엄마가 계속 통제하면서 키우는 아이들, 더 이상 갑갑해서 못 살겠다 이런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학교 못 가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부담이 이 시작점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의 이 친구들이 힘듦에 한 5, 60% 이상은 학업적인 부담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 이 아이들이 내가 지금 학습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공부하라고 안 했는데 너 되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니? 그리고 뭐 성적 잘 받아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부담을 가져? 심지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아이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불안해 죽겠다고 이러면 이 벌벌벌 떠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왜 떨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입장에선. 근데 아이들은 평가받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성적 안 나와도 괜찮아.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인지적인 사고 과정이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고 결과와 상관이 없이 이 시험을 그냥 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충실하게 치러내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라고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근원적인 이유도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고1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극심하게 등교 거부하는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올해 이렇게 유독 고1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올해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이 됩니다. 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시범 운영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질서와 다르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가고 나면 아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다 힘드냐. 어마어마한 수행평가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행평가가 막 쏟아져 나오죠. 참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 조심스럽죠. 결국은 대한민국 공교육과의 대척점에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